이번 주는 밸런스 게임이라고요? 좋죠. 한번 해보죠 뭐. 태양광, 풍력, 태양광, 땅, 건물, 건물, 엄마, 아빠. 죽을래? 안녕하세요. 태양광도사 제도사입니다. 오늘은 태양광도사가 구독자님들이 그간에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모듈, 중국산 모듈. 중국산. 예전에는 중국산이 훨씬 더 국내산보다 기술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모듈들이 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출력보다 중국에서 나오는 출력이 현재 높게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모듈들 메이커 업체 중에 진코솔라, JA솔라, 론지솔라, 트리나솔라, 캐나디안 솔라가 다 모두 중국 업체이고 세계적으로 판매 순위가 다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듈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현재 가격도 싸고 물량도 공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죠. 그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반덤핑 규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는 가격 대비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산 모듈이 거의 국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국내 기업들도 이대로 무너질 수 없으니 중국에서 모듈을 가지고 와서 모듈에 국내 기업이 보증하는 형태로 수입을 해와서 중국산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제품인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품질만큼은 중국산이 국내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산을 안심하시고 많이 쓰셔도 되고, 현재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산이니까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면 국내 기업이 가지고 오는 중국산, 약간은 금액이 붙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좋은 가격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등급, 2등급. 무등급, 탄소 등급은 말 그대로 태양전지판을 만들 때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무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탄소 등급이 높으면 장기 고정계약 입찰을 할 때 가점을 줘서 입찰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요새는 장기 계약을 잘 하지 않은 추이기 때문에 탄소 등급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에서는 저탄소 모듈, 일반 모듈을 나누어서 저탄소 모듈은 2등급 이상의 모듈을 얘기를 하고, 이 모듈을 썼을 때 보조금 단가를 조금 올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탄소 모듈을 사용했었는데요. 또한 올해부터 금융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탄소 2등급 이상 모듈을 써야지만 신청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탄소 모듈을 지금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는 중국산 모듈이 탄소 등급 모듈과 약 100kW에 1,500만원 이상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고 탄소 2등급 모듈보다는 무등급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발전소 원가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인버터. 국내산 인버터. 중국산 인버터, 나 중국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인버터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인버터가 중국산 인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인버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팔고 있는 일명 OEM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인버터는 서비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인버터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제조사가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좋은 AS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능 부분만 본다고 하면 중국산 인버터나 국내산 인버터도 어차피 중국산 인버터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듈과 같이 인버터를 중국산을 사용하셔서 원금 회수 기간을 줄이시는 게 태양광도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인버터 중에 무상 AS를 10년이나 하는 인버터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국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시고 중국산 인버터를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나는 대기업 에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대 인버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터 수리, 인버터 교체, 인버터 교체. 인버터를 수리하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무상 5년이 지났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미한 고장이라면 당연히 AS를 받으셔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데 최소 비용은 약 한 50만 원 정도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소소한 고장이 아니고 중고장 정도 넘어갈 때는 무상 5년이 지난 시점에서 AS를 받으면 예전의 인버터들은 100kg당 금액이 약 2천만 원이 육박했기 때문에 인버터를 수리할 때 수리 금액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최근에 100kg당 인버터가 약 700이나 800 정도 인버터 기계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 AS가 긴 인버터를 다시 설치하시는 게 태양광도사는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 현물 시장, 현물시장. 현재의 장기 계약은 예전의 장기 계약과 다르게 장기 계약가보다 S&P가 오르게 되면 S&P 금액을 다 안 주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이 적용되면서 장기 계약 참여들이 많이 떨어졌고 또한 현물시장 S&P 플러스 현물시장 REC 금액이 약 현재 220원에 달하다 보니까 장기 계약 참여가 미달에 다다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는 추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도사도 현재는 현물시장으로 약 220원인 금액에 판매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3kW, 주택 20kW, 20kg, 주택 3kg는 상계 거래고 전기를 사용하는 양을 줄여서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주택 20kg는 발전소를 설치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월에 약 4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이 있으시고 20kg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으시다면 그 공간에 주택 지붕 20kg를 설치하시고 마당에다가 3kW를 설치하시면 좋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전답, 임야, 정답? 임야 같은 경우는 현재 REC가 0.5밖에 못 받기 때문에 임야를 개발하지도 않고 또한 개발을 하고도 20년 동안 일시사용 허가를 받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전답인 경우는 아무래도 잡동지로도 변하지만 가중치도 1.0이나 1.2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전답을 개발하는데요. 최근에는 임야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이전 편에도 설명했던 아리백 REC로도 판매를 하고 대기업에게 아리백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할 수만 있다면 전답이든 임야든 개발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개발은 어렵다는 건 이전에도 얘기했던 이격거리가 많이 존재하고 솔로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일단 개발을 하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개발해야 된다. 전답을 선택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금융지원 사업, 일반 대출, 일반 대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일반 대출은 모듈에 제약이 없지만 금융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탄소 2등급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시세로만 약 100kW에 1,500만 원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1,500만 원을 더 갚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지원 사업의 장점은 5년 거치 저리 대출이 있지만 현재 5년 동안 2%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태양광 일반 대출은 약 한 5%에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1년 거치 14년 상환 뭐 이렇게들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1,500만 원을 비싸게 저리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냐 1,500만 원을 적게 해서 그래도 일반 금리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냐 태양광도사는 1,500만 원을 더 적게 일반 금리로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금리는 5%지만 앞으로 금리가 또 떨어질 것으로 판단도 되지만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업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떨어진 금액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태양광 원금 회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10월 사업부터 올해 사업을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애매한 게 된다 안 된다 보장도 없으면서 또한 신청량은 많기 때문에 이 신청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안 되게 되면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게 되고 작년부터 못해서 올해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공사하시고 빨리 발전을 하는 일반 대출이 훨씬 더 태양광도사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분양, 태양광 개발. 태양광 분양.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소를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태양광 분양인데요. 개인이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조례도 따져봐야 되고 인허가도 받을 수 있는지 보셔야 되고 또한 토지도 민원도 다 협의해야 되고 건너야 될 산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 분양은 그 부분이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게 좋은데요. 단 분양을 받을 때 옛날에는 선분양이라고 해서 토지를 계약하면 선분양을 해서 분양을 받는 형태의 분양이 많았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는 다 후분양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 지어진 발전소를 보시고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약 1,000만 원 정도 더 내신다고 하시면 2억 3천 정도면 이미 가동되거나 막 준공한 발전소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를 확실한 발전소를 가져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너무 오래된 발전소는 그 금액보다는 이난의 금액으로 가지고 오시는 게 맞고요. 또한 장기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적당한지를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분양을 받았을 때는 최근에 분양 사기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양광도사 구독자인데 전문가는 아니다 라고 하실 때는 태양광도사 메일로 문의도 주시고 태양광도사가 한번 봐드리면 아무래도 좋은 발전소를 좋은 금액에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영상으로 달아봤거나 아니면 질의 주신 부분들을 밸런스 게임으로 쉽게 달아봤는데요.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달라 혹은 메일에 연락처를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태양광도사가 본업과 태양광도사를 겸업하고 있다 보니까 연락처나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아래 글에 있는 공식 메일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정성스럽게 잘 답변해 드릴 테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